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저는 원래 쿨캣인데요. 전기캣으로 진화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카레이호프 법칙과 오메 법칙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살펴볼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직렬 연결은 같은 도선을 유지한 채로 저항을 앞뒤로 연결한 것을 말해요. 지금은 저항 세 개를 직렬로 연결한 그림이겠죠. 비교를 위해 미리 병렬 연결을 보여드릴게요. 병렬은 앞뒤가 아니라 길을 세로 만들어서 옆으로 연결한 것들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전류의 흐름도 다르고 전압의 대치도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직렬 연결의 특징 두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길이 한 갈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각 저항을 지나고 있는 전류 I는 모두 똑같이 흐른다는 소리예요. 전류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지나는 전하의 양인데, 예를 들어 여기서는 8만큼 흘렀는데 여기서는 일정한 시간에 4밖에 안 흐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만큼 흘렀는데 4만큼 빠져나왔다는 소리는 어딘가에 4만큼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건데 좀 말이 안 되죠. 이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길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각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크기는 전부 다 같다는 뜻입니다. 저항을 R1, R2, R3 이렇게 표기해보고 전류를 I1, I2, I3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구분할 필요 없이 다 같은 I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을 잘 기억해주세요.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 두 번째 특징도 살펴볼게요. 전압은 처음에 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위가 올라갑니다. 이 전위는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R을 만나면서 점점 감소하고 지금은 저항이 3개 있으니 3단계에 걸쳐 감소하겠죠. 이렇게 처음에 V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전위에서 출발을 하다가 R1을 만나서 한 단계 내려가고 R2를 만나서 한 단계 내려가고 R3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내려가겠죠. 즉 이 구간이 R1, 여기가 R2, 여기가 R3가 되는 거죠. 전위가 3단계에 걸쳐 뚝뚝 떨어지고 전위가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다 다르다는 거죠. 각각마다 전압이 걸리는데 전압의 양은 저항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똑같이 배분되는 게 아니고요.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단에 걸리는 저항도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류는 일정하게 흐른다고 했어요. 전류는 똑같고 저항은 R1, R2, R3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보면 각각에 걸리는 전압 V1, V2, V3는 오메 법칙을 통해서 IR1, IR2, IR3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현재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값과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오메 법칙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직렬 연결을 통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값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사이의 차이도 커지고 전압이 커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특징 다시 찝어볼게요. 첫 번째, 직렬 연결에서 흐르는 전류 I는 같다. 각각의 저항을 거쳐가는 전류 I는 같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 즉, 저항의 비율로,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분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특징 기억해주세요. 전기기능사에서 단골로 나오기 쉬운 게 뭐냐면 이 회로를 오른쪽처럼 저항 하나의 형태로 단순화시킨다고 봤을 때 이 단순화한 저항을 큰 R로 써보면 이 R의 값을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합성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성저항의 값은 직렬 연결에서는 단순해요. 합성저항 R은 R1, R2, R3의 합과 같아요. 수식을 먼저 볼게요. 키레이호프 전압법칙을 따라서 올라간 전체 V양과 단계적으로 내려간 V1, V2, V3를 합치면 오르고 내린 양의 합이 제로가 되죠. 이 이야기는 전체 V는 V1, V2, V3의 합과 같다는 거고, 오메 법칙으로 보면 전류가 같은 상황에서 IR1, IR2, IR3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세 개를 I로 묶어주게 되면 R1, R2, R3의 합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관계는 왼쪽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계로 보려면 이 오른 그림에서 저항 전류 전압의 관계는 V는 IR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두 회로가 똑같다고 보면 이 두 식도 똑같다고 볼 수 있죠. V 같고 I 같으니까 R과 R1, R2, R3 합도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랍니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직렬로 연결한다는 이야기는 저항을 앞뒤로 연결하는 거예요. 즉, 길이가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저항의 길이가 길어진다? 저항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저항 R은 R1, R2, R3를 단순히 더한 것만큼 얘네의 길이를 더한 것만큼 저항은 비례해서 커진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뒤에 병렬 연결해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병렬은 특성이 반대죠. 저항을 병렬로 많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뒤에서 병렬 연결 보실 때는 직렬 연결과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 주세요. 직렬 연결 특징 다시 살펴볼게요. 첫째,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는 같다. 둘째,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는 저항값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셋째, 직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 R은 각각의 R1, R2, R3를 더한 것과 같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 직렬 연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50, 15ohm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을 가했더니 15ohm의 저항 양단에 45V 전압이 측정되었다.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전압이 몇 볼트인가? 전전압은 전원이 즉 몇 볼트 걸렸냐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보면 여기가 5ohm, 10ohm, 15ohm 이렇게 되고요. 전압을 가했더니 15ohm 양단에 45V가 걸린 거죠. 차근차근 접근해보면 저항 알고 전압 하나 알고 있죠? 직렬 연결에서는 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요. 그 이야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15ohm 저항에도 전류 I가 흐르고 45V 전압이 걸린다는 거 알고 I는 R분의 V니까 15분의 45 해서 3A만큼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각 저항마다 다 3A가 흐르고 우리는 전류값을 구해냈죠. 궁극적인 목표는 전지 V를 구하면 되죠. V는 마찬가지로 V는 IR이고 I는 3A 아까 구했죠? 합성저항 R만 구하면 되는데 직렬 연결이니까 세 저항값을 그냥 더해주면 되죠. 5 더하기 10 더하기 15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다 나왔으니까 구해주면 30이 나오고 3A에 30 곱하면 90V가 걸린다가 답이죠. 직렬 연결의 세 가지 특징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각 회로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접근이 쉬워질 거예요.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살펴보아요. 병렬도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항을 앞뒤가 아닌 길을 따로 만들어서 세 가지로 연결을 해서 옆으로 연결하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특징 첫 번째, 직렬 연결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았다면 병렬 연결은 각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정확히는 전체에 걸어준 전압 V와 같죠.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전이라는 녀석은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여기가 0V, 여기가 30V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는 쭉 30V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길이 갈라졌다고 해서 전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위는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갈라진 도선, 이 전단까지의 전위는 30V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소리죠.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R1이든 R2든 R3든 저항을 통과하면서 전위는 낮아지게 되죠. 전위가 얼만큼 낮아지냐 하면 0V까지 확 낮아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0V인데 다른 저항이 없다면 이 부분은 길이 갈라지든 말든 똑같이 0V로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즉,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몇 개가 연결되든 간에 저항의 앞과 뒤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저항 V와 같다. 요게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도 한번 살펴볼게요. 키레이호프 전류 법칙을 생각해보면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전류가 들어가는 양과 세 갈래로 빠져나가는 양은 들어가고 나가는 합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세 갈래로 갈라진 전류 I1, I2, I3 합한 것이 바로 전체 전류 I만큼이 됩니다. 여기 10A만큼 흐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5, 3, 2만큼 갈라진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전류들이 여기로 모여서 전체 전류 10A로 흐르게 되죠. 이렇게 갈라지고 합쳐지는데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만큼 흐를까요? 저항에 반비례하여 흐릅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각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면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갈라져서 흐르는데 전류는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라는 특징을 비교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왜 반비례해서 흐르느냐? 이것도 오음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까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같다고 했습니다. V1, V2, V3 모두 V로 같고 전압은 IR1, IR2, IR3로 쓸 수 있죠. 전압이 일정한 상태니까 식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고 V가 똑같은 상태에서는 전류와 저항값이 반비례해서 흐른다고 볼 수 있죠. 저항이 크다는 이야기는 길이 좁다, 전류가 적게 흐른다 이런 뜻이고 저항이 작다라는 이야기는 길이 넓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특징,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값에 반비례하여 흐른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직렬 연결에서도 합성 저항을 이야기했듯 병렬에서도 합성 저항을 구할 줄 알아야 해요. 이 회로를 이렇게 단순한 회로로 만들어서 합성 저항 R값을 구해볼게요. 직렬 연결과 다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직렬 연결 수식에서 모자를 씌워서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도식을 간단히 보면 전류는 I만큼 흐르는데 I1, I2, I3의 합이죠. 오음의 법칙을 따라서 각각의 I1은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 이런 식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으니까 I1, I2, I3를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로 나타냅니다. 이걸 V로 묶어주면 I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과 V의 곱으로 정리가 되죠. V는 요거 곱하기 I가 되는데 즉 V는 IR이잖아요. V 같고 I 같고 R은 즉 이거란 뜻이죠. 직렬 연결에 비해서 좀 복잡한 형태가 나왔고요. 이 합성 저항의 합은 그 어떤 저항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저항을 더하면 더할수록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앞뒤로 연결해서 길이를 길게 하여 저항이 커지는 거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의 폭을 넓히고 길이 많아지면서 각각의 폭이 병렬로 연결되면서 확 넓어지는 거죠. 폭이 넓어진다? 저항이 감소한다는 소리죠. 기존의 저항보다 폭이 넓은 합성 저항 R은 저항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병렬 연결도 세 가지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병렬 회로에서 전체 전압 V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는 전부 같습니다. 두 번째, 전류 I는 회로에 따라 갈라져서 흐르고 합쳐집니다. 세 번째,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값에 반비례하여 흐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직렬 연결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5ohm의 저항과 Rohm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25ohm의 저항에는 2A, Rohm의 저항에는 5A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 R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었고요. 여기 25고요. R은 아직 몰라요. 25ohm에는 2A가, R의 저항에는 5A가 흐른대요. 25ohm 저항에 걸리는 전압부터 구해볼게요. V는 2A에 저항 25ohm을 곱하면 50V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50V가 걸린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병렬 연결의 특징, 저항이 몇 개가 연결되든 간에 저항 앞뒤로 연결되는 전압의 값은 항상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50V라면 여기도 50V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R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분의 V가 됩니다. 전류가 5A고 전압은 아까 구한 50V고요. 그럼 저항은 10ohm이 되는 거죠. R은 10, 이게 답이죠. 병렬 회로도 기본적인 특징을 기억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는 직류 회로는 직렬, 병렬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때 R1이 직렬, 갑자기 갈라져서 R2, R3가 병렬로 연결되거나
먼저 병렬로 갈라지고 나서 이 회로 내에서 직렬로 연결되기도 해요. 각각의 경우에 합성 저항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경우 볼게요. 이 세 개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구조를 먼저 볼게요. R1과 R2, R1과 R3의 관계는 조금 애매해요. 대신 이 안에서 보면 R2, R3는 확실한 병렬 관계죠. 양단의 전압 같고 각각의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해서 흐른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R2, R3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죠. A와 B 지점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RAB라고 표현해 볼게요. RAB분의 1은 R2분의 1, R3분의 1. 이러니까 합성 저항 공식을 참고해서 써볼 수 있고요. RAB는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렬 연결만 남은 거죠? 여기가 R1, 여기가 RAB죠? 직렬 연결은 합성 저항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여기서 먼저 안쪽에 R1, R2 직렬 연결을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R12는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죠. 그럼 회로를 단순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R12와 R3가 병렬 연결로 된 걸로 볼 수가 있고, 이때부터 병렬 연결 합성 저항 공식을 적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쓰고, R12는 R1, R2의 합이니까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직렬과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할 줄 알면 아무리 복잡한 회로가 나와도 차근차근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좀 더 개념 정리가 될 거예요. 전위는 어떻게 변하고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아요. 보시면 R1을 거쳤다가 갈라져서 R2, R3를 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V에서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3V만큼 떨어지고 병렬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니까 똑같이 2V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5V에서 출발하여 R1을 거쳐가면서 3V만큼 떨어지니까 이만큼 높이가 변경됐어요. 그리고 R2, R3 똑같이 지나면서 2에서 0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위는 위치의 개념이고 저항을 만날 때까지 똑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R2, R3는 병렬 연결로 전압이 똑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서 나란히 똑같이 떨어지는 것이지 다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류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전체 전류 똑같이 흐르다가 갈라지면서 저항의 반비례해서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합쳐지면서 흐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전류 I 전체적으로 흐르다가 I1, I2로 갈라져서 흐르고, 이거 역시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두 종류로 그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V만큼 가다가 한 번에 0만큼 뚝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건 전류가 흘렀다가 이렇게 걸쳐갈 경우 이야기인데요. 여기 저항 R3밖에 없잖아요. V까지 갔다가 한 번에 0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V에서 똑같이 출발하는데 중간에 한 지점 거쳐가고 0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위로 거쳐가면서 R1 거치고 쉬었다가 R2 거치면서 또 한 번 내려가요. 결국 종착점은 0이 되어야 하죠. 여기 같은 건 병렬회로 특징 맞고요. 중간에 내려가는 전위의 배치는 한 번에 내려가냐, 얘처럼 한 단계 거쳐가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 흐르는 길을 위로 잡냐 아래로 잡냐에 따라 전위의 배치가 달라진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좋겠죠? 전기 직류 회로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